그럼 두 번째로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방향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정병선 원장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립중앙과학관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신성철 대사님께서 워낙 큰 그림을 잘 그려줘서 저는 이제 그걸 받아서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과학기술이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91년에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게 주목받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아까 지금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정상끼리 만나면 과학기술 어젠다가 가장 상위 어젠다로 올라와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방도 그렇고, 뭐 작년에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결국 과학기술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리고 경제도 이제 안보 파트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학기술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모두 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영역을 서로 이렇게 다 선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교부하고 과기부하고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신성철 총장님께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과기부 외교부 협력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결국은 과학기술도 글로벌 가장 선단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겠다. 그래서 모든 부처의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고민하면서 저희도 전략도 세우고, 뭐 법도 개정하고, 또 노드맵도 만들고 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키스텝 입장에서 키스텝이 서포트하는 거 위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협력 필요성이나 이런 건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서 이제 주로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요약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국가들과 기술 블록화 협력 추진은 뭐 아까 대사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글로벌리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수십 개 국가와 협력하고 한 20-30년간 협력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뭐 지금 반도체 파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ASML EUV 노광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 30년간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 파트너가 5,100개, 그리고 국가만 해도 뭐 그 직원만 해도 140개 국가가 모일 정도로, 지금은 어느 나라 네덜란드에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도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고,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바이오 분야의 가장 키 프로젝트가 돼서 국가 인류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를 종식시킨 mRNA 백신도 82개국이 협력을 했으면서 지난 30년간 쌓여진 기초연구부터의 지식이 다 집적이 돼가지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혁신 성과를 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글로벌 협력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 성과 면에서도 국제협력이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 이제 그 상위 1%에 보면 73%가 국제 공동연구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자기의 연구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국제협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그 UKC 다녀오면서 미국 표준원을 갔었는데, 표준연구원에서 한미 간의 이제 기술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별히 미국과 협력을 좀 더 강화하고 싶어서 키스텝 원장으로서 왔다 그랬더니, 그쪽 담당 파트에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탑다운을 못합니다. 연구자들끼리 서로 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시스템적으로 갖추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예산을 많이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잘 갖춰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희 키스텝이 이제 과기부와 뭐 산업부와 기재부를 도와서 이제 이런 그 전략들을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R&D 협력의 투자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뭐 제가 늘린 건 아니고 이제 결국
혁신본부가 주도를 했지만요. 2023년에 0.5조 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2.2조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급적이면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형화를 시켜왔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는 쪽으로 R&D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협력이 이제 자기가 과거에 그 포닥을 갔든지 박사과정 했을 때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접점을 많이 넓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탑다운적으로 협력을 좀 넓힐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그 2023년에는 그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그 국가과학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4년은 6월에는 이제 글로벌 협력 종합 전략안을 만들어서 우리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한번 담아보자, 예,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특별히 자문회의 밑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본부장이 총괄을 하고요. 정부의 모든 부처의 의사결정자가 참여를 해서 서로 좀 조율을 해보자. 아까도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간에 좀 협력이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그 각 부처의 실장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개발을 집행하는 모든 집행기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R&D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시로 만나고 있고, 주로 이제 그 과학기술 수석이 좀 자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전략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좀 모아가지고 제도나 또는 뭐 예산적인 면이나 이런 애로사항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키스텝이 혁신본부를 도와서 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파트는 이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가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철강 파트는 산업부가 하고 있는데 특히 수소환원 제철 쪽 하고 있고, 수소는 이제 과기정통부가 넷제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고, 환경부는 이제 그 한미 간의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을 R&D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을 하고 예산도 좀 대량으로 대폭해서 확대시키고 이걸 할 수 있는 탑다운적인 지원을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발표를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에 있어서 전 세계를 좀 쫙 펼쳐놓고 우리가 어느 분야를 협력하면 좋을지 12대 국가 전략기술별로 어느 기관, 글로벌리 어느 기관, 어느 연구 분야가 가장 탁월한지를 쭉 탑다운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못 보는 새로운 분야를 접점을 넓혀서 또 혁신적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걸 또 공개를 해서 전략적인 면에서 민감한 걸 빼고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공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기술도 발표를 해서 우리 이 각 연구자 입장에서 글로벌을 보면서 내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이걸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논문과 특허의 공동 저자를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뭐 첨단 바이오 예를 들었는데 캐나다, 미국, 뭐 전 세계의 탑 연구자들을 쫙 펼쳐놓고 협력할 수 있는 그 협력 네트워크, 현재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우리 연구자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글로벌 대비 국내 연구자들이 어떤 분야가 강점이 있고 어떤 분야가 약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 사업을 기획할 때도 도와주고 또 우리 연구자들이 파트너를 찾는데도 자기의 좁은 네트워크를 떠나서 눈을 넓혀서 전 세계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보스턴만 해도 산업부도 나와 있고 복지부도 나와 있고 과기부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거점 센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거점 센터 간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에 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제가 KIC 보스턴을 KIC 샌프란시스코를 갔었는데 그쪽에서도 한 군데 모여 있는데 서로 협력을 안 하고 있고, 협력하는데 그 자금 지원도 약할 뿐만 아니고 협력하는데 그 현장의 소장들이 협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자기가 이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 각자 도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협력하는데 좀 더 많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협력하는 업무를 하면 거기에 또 소장들에게 크레딧을 줘서 현지의 모든 정보와 네트워크가 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에 최적화된 협력 지원 시스템이 갖출 수 있도록 거점 센터들을 지금 지정을 하고 지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제도도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협력은 프로젝트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고부터 마지막 성과 활용 및 또 보안 문제까지 시스템별로 과정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작업을 지난 1년간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영문 양식도 만들고 협약서 영문 양식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연구자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협력 과제에 참여하면 기존의 3750에서 더 어디션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종전의 협력 과제에서는 외국 연구기관이 PI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 혁신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외국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외국 법인도 PI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서 외국 글로벌 스탠다드의 가장 프론트엔드 연구자들이 자기 협력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아이리스상 이제 연구 관리를 참여하는데 종전에는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자기 인증을 해야 들어가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자 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연구자들이 쉽게 연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연구자들이 우리가 이제 글로벌 가장 탑 연구자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대리인을 지정해서 사업 관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R&D 사업 관리도 글로벌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정상 애로 요인을 풀었는데 가장 큰 애로 요인이 회계연도 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즉 국가재정법이 모든 예산을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것은 연구자 현장에서 보면 3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글로벌 협력은 외국 파트너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연구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금년에 그 예산 편성랑 지침에서 회계연도 일치해서 글로벌 협력 과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중 상시에 3년 5년씩 연구를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과제에 참여하면 기업 부담금도 대폭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도적으로는 연구 현장의 문제를 좀 많이 듣고 최대한 풀어주려고 했는데 키스타 입장에서는 계속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애로 요인을 발굴해가지고 제도나 시스템상 개선할 것도 계속 발굴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성공사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AI 파트에서 글로벌 프론티어 랩을 제가 아까 뉴욕 대학하고 NYU하고 좀 하고 있는데요. NYU의 그 얀 누쿤이 전 세계 AI 그 탑 연구자 5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동 소장을 맡고 있고요. 이분이 어떤 분야의 글로벌 탑이냐면 지금 뭐 챗GPT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챗GPT의 한계는 문자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애기들이 글 배워서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하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얀누쿤 교수는 이 챗GPT, 지금의 GPT의 한계를 능가하려면 이미지로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협력해서 공동연구수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요. 일본이 최근에 사쿠나 AI라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 유니콘 기업으로 최초로 AI 파트에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다음 일본을 굉장히 무시했었거든요. AI 파트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AI의 유니콘 기업이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1년 만에 사쿠나 AI라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제가 아침에 기사 확인해 보니까 2조 원을 유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구글의 트랜스포머라는 대표적인 그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개발자를 그
창업자로 일본 유치를 했고요. 또 거기에 일본 외무성 출신 관료가 공동 창업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드웨어적으로 일본 정부가 대폭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글로벌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LLM의 50만 개 LLM을 에볼루셔너리 조합을 해가지고 언어 모델을 개발했는데 일본 언어 모델의 가장 최초로 언어 모델의 일본으로 탁월한 생성문 모델, 이미지 해석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사이언티스트라는 앱을 만드는데 그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전초가 되는 로직을 개발하면서 투자 유치를 단기간 내에 2조 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얀누쿤 교수가 주도하는 이 공동 소장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프론트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보스턴 파티의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가 다 힘을 합쳐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이제 산업기술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산업기술센터를 지난 4월에 개소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 이미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과기협력 변화를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해서 선거 승리한 다음 날 바로 브리프를 발간했는데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글로벌 R&D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크게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보다는 지능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출 거다는 거고, 민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거다. 그 다음에 다자협력보다는 양자협력에 더 초점을 맞출 거고, 과기 분야의 정부 역할은 대폭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디리스킹이 아니고 디커플링 쪽으로 더 중국과의 경쟁과 분리는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망이 사이언스 네이처나 뉴욕타임즈 다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전망은,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한동안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OSTP 소장을 디렉터를 임명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제 합의보다는 기후변화나 팬데믹 이런 과학적인 해결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이고 그런 분야에 더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다자협력에서의 미국의 입장은 많이 좀 축소될 것 같고,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별히 양자 협력에서도 AI나 양자, 통신, 첨단 제조, 국방 이 파트에 미국의 투자를 강화하면서 보안을 훨씬 강화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R&D 예산 파트는 줄어들 걸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양자나 또 AI나 이런 미국이 국방과 관련해서 경제와 안보 관련해서 주도해야 될 분야에는 좀 늘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터나 대형 망원경 같은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에서는 예산이 삭감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후나 환경 파트는 좀 삭감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 산업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보다는 지능 쪽으로 대폭 완화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자의 이민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지만 탑 연구자들은 적시로 유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R&D에 끼치는 전망은 글로벌 다자협력에서 미국 역할이 좀 축소될 걸로 보고, 최고급 인재들은 미국으로 가는 이민이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위협 요인도 많지만 사실은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R&D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으로 큰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나 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해서 미국과 협력 성과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우리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지만 지재권 등과 관련해서 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자협력에서 미국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 영역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양자협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최고 연구자들 간의 공동기관형 연구 추진을 좀 대폭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나 그리고 바이오나 그리고 이제 산업기술 파트에서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인재가 미국으로 떠나지 않도록 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제가 미국 협력 프로젝트에 특히 국방 파트에 협력을 하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자기네가 연구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협력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연구 보안이 담보되는 우리나라 시스템을 만들어다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키스테이프도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키스테이프 입장에서는 국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나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다양한 면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서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이 확대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